마파라치 채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탄생 별자리 속에는 각자가 풀어야 할 운명의 숙제와 그의 답의 열쇠 또한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답의 열쇠를 다르게 표현하면 맵 오브 더 소울, 즉 영혼의 지도가 아닐까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이정표인 영혼의 지도,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나 찾을 수 없다는 그 영혼의 지도를 함께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탄생 별자리는 빡센 칼군무로도 유명한 BTS 안에서도 모두가 최고라 인정하는 미친 춤 실력의 카리스마를 뽐내는 소유자면서도 무대 밑으로만 내려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햇살처럼 밝고 구김스럽는 친구는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희망 제이홉의 대칭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이홉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영혼의 파트너와도 같은 짝꿍 별자리, 대칭 별자리 연예인은 누가 있으며 그 별자리 주인들의 영혼의 숙제는 무엇인지, 또한 제이홉과는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이홉의 탄생 별자리는 물병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룰 별자리는 물병자리의 대칭 별자리인 사자자리입니다. 그럼 사자자리 연예인들은 누가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와, 시작부터 대박이네요. 국민 MC 유재석 씨. 레몬처럼 상큼하다가도 사골국물 같은 구수한 매력을 발산하는 홍진영. 진정한 파이터 사랑의 아빠 추성훈 씨. 와, 사자자리 별들의 전쟁인가요? 빅뱅의 지드래곤도 사자자리 연예인입니다. 와, 섹시 디바인 이 두 분이 같은 사자자리였네요. 마돈나, 엄정화 씨. 그리고 바로 이분도 사자자리입니다. 우리 방탄이들의 아버지, 빅히트 대표인 방시혁 사장님, 좀 슬림한 사진을 넣어봤어요? 그럼 사자자리의 일반적인 성향과 영혼의 숙제는 무엇인지까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 얼어붙은 심장 녹이기. 사자자리는 따뜻한 가슴을 회복하는 숙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자자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자자리, 물병자리, 처녀자리, 물고기자리는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통해 공부하는 별자리들입니다. 사자자리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관심이 자기만을 향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에 꽂혀 있다 보니 자칫 주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가 강해서인지 스스로에 대한 물적, 시간적 투자를 잘하는 편이라 이렇게 패션 감각이 뛰어난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영혼의 숙제라는 것은 원래 그 부분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걸려있는 시험에 취약하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단점은 주로 상대방이 영혼의 숙제를 풀기 위해 그 부분에 취약했기 때문이기도 해. 아, 저희는 왜 저럴까? 라고 비판하기 전에 상대방이 영혼의 숙제에 심하게 걸려있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덧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무언가 상대와 얽혀있는 실타래가 풀리며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영혼의 숙제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시험에 걸려있는 그 취약한 면이 아, 쟤는 왜 저럴까? 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자자리는 얼어붙어있는 가슴을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녹여야 하는 숙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처음엔 좀 매정하고 차가운 성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닫고 얼어붙어있던 당신의 가슴을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녹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자자리 분들을 검색해보니 떡하니 유재석 씨부터 나와 또 급 당황해버렸습니다. 아니, 유느님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얼어붙은 심정이어야 하는데. 유재석 씨는 캐명캐스룩 미담만 나온다고 주위의 칭찬이 끊이지 않고 항상 예의와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국민 MC입니다.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 중 신인이거나 뒤처지거나 해서 뭔가 뻘쭘한 상황의 게스트를 발견하면 더 북돋아 챙겨주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의 후배들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챙겨줘 일명 미담제주기로 불리우는 유재석 씨. 급기야 유재석 미담에 질려버린 양자리 별자리인 유희열 씨. 내 안의 사랑이 깨어난 사람들은 가슴에 온종이 깨어나게 되어 나를 향하던 관심과 사랑은 주변을 향해서 방사하게 됩니다.
가슴의 온정에 깨어난 사자자리는 이렇게 누구보다 따뜻하고 사랑에 충만한 존재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훈훈한 햇볕 같은 열 에너지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바람의 공부. 사자자리는 또한 바람의 공부도 해야 합니다. 바람의 공부란 말, 혀와 관련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명료하게 말할 줄 아는 힘을 말합니다. 혀는 우리 몸의 장기 중 심장과 관련이 있는데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말 또한 내 맘같이 뿜어내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사자자리신 분들 중에 말하는 게 내 맘처럼 뿜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면 내 안에 아직 사랑이 없구나 라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대 미학과 출신인 방시혁 대표는 지난해 모교 졸업식에 초빙되어 후배들에게 축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신을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은 분노였다고 말합니다. 축사 내용 중 지난 위대한 탄생 때 참가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던 이유는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무사한 일에 분노했었다고 말합니다. 따가운 충고를 해주는 건 좋지만 아마도 이때는 아직 가슴의 온도가 얼어있던 상태였을 듯해 그 표출 방법이 뷰스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이야 따뜻한 가슴을 많이 회복하여 방탄바보라 불리울 만큼 멤버들과 친근한 관계로 지내며 그가 분노했던 모든 부조리에 대한 표치가 저항을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바람은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는 힘이 있듯이 말도 나쁜 것들을 흩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상대방의 말의 힘에 의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사자자리는 먼저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아는 것이 곧 사랑 있음이 되는 것.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당신의 얼어붙어 있던 차가운 심장은 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슴을 회복하게 되면 그동안 나를 향하던 관심과 사랑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 주변을 향해서 방사하게 되고 마치 태양빛에 만물의 생명력을 얻듯이 당신의 사랑의 온기는 주위의 많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사랑을 장착하고 올바른 정신을 깨운 사자자리는 진리의 말을 통해 마침내 세상을 향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자우를 우렁차게 내뿜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먼저 깨닫고 가슴속에 따뜻한 온정의 모닥불을 지펴 이젠 주변을 향해서 사랑을 방사할 줄 아는 것. 또한 그 사랑을 기초로 한 정신을 깨어 세상을 향해 진리의 사자우를 우렁차게 내뿜을 수 있는 이것이 사자자리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의 숙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대칭 별자리인 사자자리와 제곱의 별자리인 물병자리의 연결성을 풀어보겠습니다. 대칭 별자리란 나의 탄생 별자리 건너편에 있는 별자리로 서로 반대적인 듯 하면서도 결국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영혼의 지도길을 가야 하는 동반자적 별자리로 보셔도 좋습니다. 물병자리의 궁극의 영혼의 숙제는 분별력이 시험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료하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작게는 일상의 소소한 선택의 기로에서의 올바른 선택에서부터 나아가 선과 악을 명료하게 분별하여 인류의 도덕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위한 정의는 자칫 냉혹한 칼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에 결여된 정의는 냉혹한 칼바람이 되어 세상을 더욱더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함에 있어서도 그 출발은 사랑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래서 사자자리의 영혼의 숙제인 따뜻한 가슴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부모의 마음의 밑바닥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위함이지 냉혹한 심판이 아니든 말입니다. 선과 악의 분별력 또한 그 시작점은 사랑의 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호석이야 천선적으로 햇살처럼 따뜻한 성품을 가진 터라 냉혹한 심판의 잣대를 휘두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물병자리의 영혼의 숙제인 분별력의 시험에 있어 사자자리의 영혼의 숙제인 햇살처럼 따뜻한 심장, 사랑의 온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가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듯이 태양은 25,920년 동안 항성계의 중심을 한 바퀴 돕니다. 태양도 하는 길을 걷는데 2160년 단위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별자리가 바뀝니다. 2160년 곱하기 12는 25,920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는 끝나가고 물병 자리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즉, 제곱의 별자리인 물병자리, 보병궁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병궁 시대에도 개인의 영혼의 숙제와 같은 숙제가 걸려있는데 명료하게 끼어있는 분별력의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칫 정의라는 이름으로 냉혹한 심판의 칼날만 휘두르는 얼어붙은 차가운 시대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 사자자리의 영혼의 숙제인 따뜻한 심장의 온도를 회복하고 사랑을 기초로 한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며 물병자리의 대칭 별자리인 사자자리와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호흡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자비를 기초로 한 명료한 분별력의 시대, 그것이 사자자리와 물병자리의 영혼의 숙제이며 쌍호궁 시대에서 보병궁 시대를 맞이하는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혼의 숙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